뭔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교에 있는 뭐 연구원, 연구소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계속 공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뭔가 부모님께 저희가 이제 손을 벌리거나 하는 나이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나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전일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학비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연구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일제 학생들도 이제 생활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 내에. 저 같은 경우도 대학원에 들어온가 동시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지금 학내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그 무언가를 충분히 찾으면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공 공부를 하다가 뭐 좌절하거나 흥미를 잃었을 때 선생님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있으셨다면 그런 좀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긴 하지만, 그냥 저 힘들어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좀 감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힘들다는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힘들면 힘든가 보다. 쉬면 쉬어야겠다. 시간 날 때 쉬어야겠다.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고 이 과정에 진입을 해서 이 하고 있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뽑아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다만 과거에는 트렌드가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마켓에 그런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 혹은 만약에 PhD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규 교수님으로 많이 모셔가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기회가 거기 숨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IR 전공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PhD를 계속 공부를 해서, PhD는 교육행정으로 해야 되겠죠? 교육행정으로 PhD를 해서, 보다 어드밴스드 된 커리어를,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 보니까, 어떤 사람을 대학원생으로 교수들이 원하는가, 그건데, 사실은 이제 대학원은 의외로 금방 시간이 한 학기 수업 듣고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워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여러분들 논문 주제예요. 논문 주제고, 이제 대학원은 보면, 물론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관심이에요. 결국은 최종적은 전문가를 키우는 건데, 전문가는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게 들어가서 천착하면 그게 전문가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교수나 학은 결국은 이제 엉덩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대학원 볼 때는 대학원생들 입학을 볼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동기예요. 왜 입학하냐? 근데 이제 학업 동기에는 막연히 뭐 대학원 가고 싶다. 뭐 그것도 뭐 석사 학위 정도면 좋아요. 뭐 대학원 가서 배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고차적인 동기는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야는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들도 평생을 살면서 바뀌어요. 그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에 가고 싶듯이.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글로벌 사회고, 내가 이제 수업 중에도 말했지만, 영어 패권주의가 만만치 않고 최근 10년 사이에 더 중요해졌어요. 뭐, 물론 앞으로 뭐 미래에는 AI가 번역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영어 논문에, 전 세계에 출시되는 논문의 한 80% 영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20년 다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고,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연구 언어로서의 영어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여러분도 그 연구 언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학업 동기? 물론 영어만 잘하는 거 아니죠. 뭐 분석 능력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원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석사 논문을 써도, 남 흉내내는 논문은 좋은 논문이 아니에요. 어설퍼도 새로운 거, 남이 안 한 거, 이렇게 해보겠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늘 해외 이론 갖다가 배우고 쓰는데, 우리나라 이론을 수출하려면 결국은 어설퍼도, 새로운 거. 그래서, 그 새로운 거는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 분야, 관심 분야, 영어, 뭐, 꾸준함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뭐, 두려움이 있겠지만, 네, 자리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2020) 학년도 전문상담 중등 임용에 대전 지역 초수로 합격한 교육학과 졸업생 16학번 김지은입니다. 저 약간 지금 상담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아까 적성에 맞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도움이 된 그런 책이라던가 혹시 그런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저는 진짜 제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교생 실습 가서 좀 확실하게 느꼈어요. 교생 실습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할지 대학원을 갈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장유진 교수님, 이종윤 교수님 면담도 막 하고, 그 충북대학교 상담센터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학식 먹는데 2층 올라가면 상담 받는 데도 있어요. 거기 가서 진로 상담도 막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이 막 됐거든요. 근데 교생 실습 딱 3주 갔다 오면서
아, 내가 진짜 아이들이랑 있을 때 에너지가 엄청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나만의 뭔가 힘이 좀 발휘되는 것 같다. 제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교생 실습 갔다 왔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어떤 다른 책보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 독서실 앞에 이 문구를 항상 붙여놓고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멋지게 승리한 사람은 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만약 내게 그것이 있었다면, 만약 내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푸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희망을 줬어요. 여러분들도 질문하시는 친구들도 막 여러 가지 다 각자만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도 다 다르고. 근데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멋지게 승리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르고 힘들지만, 이런 메시지, 그리고 저 같은 그런 합격자들의 후기를 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임용 공부해서, 함께 교단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교육학제에서 여러분들과 교환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김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19년도 2학기와 20년도 1학기를 미국에서 수학을 했고, 계획했던 대로였다면 인턴도 하고 여행도 조금 더 하고 올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조금 일찍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 교환학생 얘기하실 때 아까 금액적인 부분이 안 나와서 아, 네네네. 그쵸. 얼마나 생각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갔던 곳은 토플 79점 이상이 되고 선발이 되시면 그쪽 학교에서 학비를 면제를 해줘요. 원래는 10,000불이 넘는데 그만큼의 돈을 제가 지불할 수가 없어서 저는 토플이라는 그걸 시험을 준비를 했고, 그렇게 가시면 기숙사비랑 생활비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또다시 장학금을 한 학기에 400만 원 정도 주세요. 그래서 그거랑 그 은호 학원님이 조금 준비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토플 그 점수를 맞고 그대로 교환학생 갔을 때 바로 막 그 대화하고 수업을 듣고 이런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서 먼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혼자 있을 때도 영어를 틀어놓는다던가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최대한 친구들이랑 있고 싶을 땐 그 친구들이랑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1학기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2학기 때부터는 굉장히 잘 들리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해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영어 공부하시면서 혹시 뭔가 다혜 학우님만의 어떤 팁이라든지 뭔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저도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진짜 못했는데, 그 상태에서 토플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책을 한번 피고 다시 이렇게 덮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동화책 이런 거 읽고 굉장히 낮은 수준부터 이렇게 밟아가니까 나중에는 어떤 라디오를 들어도 한국어로 된 거 말고 영어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이건 뭐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래를 들어도 팝송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제 수준에 맞게, 제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토플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뭐 독학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셨는지 그 토플 공부를 하는 그 첫 시작 단계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영어 단어부터 엄청 외웠던 것 같아요. 일단 단어부터 외워야지, 그게 굉장히 기초이기 때문에 단어를 외워놓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 생각에도 토플은 독학으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제 과거 수준에서 독학으로 준비해서 볼 수준의 시험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딩이랑 리스닝은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팟캐스트를 저는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팟캐스트 들어가시면 좀 미국 연예인들이 라디오 형식으로 녹음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밥을 먹을 때, 그냥 길을 걸을 때, 이럴 때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런 식으로 기초를 쌓은 다음에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학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토플이 약간 문제 유형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다양하지 않고 일관적이라 가지고 학원에서 준비하시는 게 라이팅이랑 스피킹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별로 이렇게 재미난 일거리도 평소보다는 적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다혜 학생의 그 미국 유학 갔다 온 얘기를 어찌나 열심히 듣고 또 질문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학번 세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울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좀 연민의 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밝고 잘 즐기고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어떤 일을 잘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환경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거. 네. 그 다혜가 얘기하는 거에서도 UN 앞에서 전단지 이렇게 하면서 인턴 자리를 꿰찬 친구 얘기, 이런 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끈질기게 원하는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록 이제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말로 큰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제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한 20, 30년 후에 지금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기술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지금 거의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바뀐다는 얘기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굉장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지는 고민해 봐야죠. 이게 어디서 어떤 기회로 나한테 로또가 돼서 돌아올 건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기 분야에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늘 밤낮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심오한 그런 노력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지금만큼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시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 좋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김지은 학급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후배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팁을 나눠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격려해주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저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화면상이지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김다혜 학우분이 전 처음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이 모양이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녹음본인 거예요. 근데 너무 약간 라디오 듣듯이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좋은 추억 공유해주고 또 동료들에게 또 앞으로 또 많은 기회를 고민하는 그 후배에게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공유해 준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앞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박태영 학우분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이 학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학제가 이렇게 그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됐지만 저도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직접 얼굴 마주하면서 되게 기쁘게 더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되게 바라면서 오늘 정말 이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해준 학생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덕분에 너무 잘 즐기고 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강의자분들, 학우 여러분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험한 이 시기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교육학과 축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